우리 오늘 할 거 하기 전에 먼저 저번 시간 거 복습부터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단 제일 먼저 양수랑 음수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 기억나나? 우리가 양수랑 그 다음에 음수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지? 0, 그렇지. 우리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어떤 거? 0보다 큰 게 양수였지. 그래서 얘는 0보다 큰 수.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 그 다음에 음수는 0보다 작은 수였지.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호를 쓴다고 했는데 양수 앞에는 우리가 어떤 기호 붙이기로 했어? 플러스. 그 다음에 음수 앞에는 마이너스 기호 붙이기로 했지. 그래서 얘들아, 그냥 플러스 기호 붙어 있으면 무조건 다 양수인 거야. 됐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 붙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음수인 거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양수에는 예를 들면 플러스 1. 쌤이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1이라고 써도 괜찮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5 이런 것도 다 양수 되는 거 맞나? 플러스 기호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2분의 5 이런 것들도 다 양수가 될 수 있겠다, 맞지? 그 다음에 음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1. 그렇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자, 지금 보면은 얘 없다고 생각해봐리. 마이너스 1이다, 맞지? 0보다 1만큼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개 예를 들어보자. 아무거나. 마이너스 2, 그렇지. 얘들아, 마이너스 2 같은 것도 아이가 마이너스 2라는 값도 2가 2인데 있잖아. 0보다 2만큼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도 되나, 얘들아? 마이너스 7.4 이런 거 되나? 얘도 음수제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는 0보다 7.4만큼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음수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또 뭐 배웠지? 정수. 맞나? 정수도 배우고 유리수도 배웠었거든. 근데 얘들아, 정수도 결국은 유리수 안에 들어가는 거였던 거 기억나나? 자, 근데 쌤이 유리수라는 거는 어떻게 기억하라 했어? 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렇지. 유리수라는 거는 쌤이 분수로 쓸 수 있으면 다 유리수라고 했잖아, 맞지? 기억나나? 그래서 그 유리수를 일단 크게 몇 가지로 나눴지? 두 가지. 뭐랑 뭐? 정수랑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눴지. 자, 근데 얘들아, 정수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뉘어? 세 가지. 그렇지. 두 가지 아니고 세 가지였다, 맞지? 자, 뭐랑 뭐? 양의 정수.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지. 근데 얘들아, 양의 정수의 다른 말이 결국 뭐였어? 자연수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가 양의 정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것들. 맞나? 0은 그냥 0이고 음의 정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라 했다, 맞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리고 얘들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로 쓸 수는 있다, 맞지? 분수로 쓸 수는 있는데 정수가 아닌 것들이지. 예를 들어볼까? 아무거나. 0.5 그렇지. 또 0.8 또 마이너스 2. 그렇지. 2.7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6분의 6분의 19 뭐 이런 것들도 다 될 수 있겠다, 맞지? 요런 것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야. 요까지 정리할 수 있겠나? 우리 그러면 자, 오늘은 조금만 할 거거든, 얘들아.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지? 수직선과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수직선이 뭔지 아나? 선. 들어봤지? 자, 한번 볼게. 수직선이 뭔지 같이 한번 일단 보자. 자, 먼저 자, 내볼게. 얘들아, 수직선이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일단 직선이야. 되겠지? 자, 근데 직선 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수들을 다 대응시켜 놓은 거거든? 됐나? 그러니까 수들을 모아놓은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되겠지? 얘들아, 직선이라는 거는 양쪽으로 끝없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거지. 맞나?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릴 때 우리가 일단 이런 식으로
직선을 하나 그려. 얘들아 양쪽에 화살표 이렇게 그려줘야 돼. 알겠지? 계속 끝없이 뻗어져 나간다는 의미지. 자 이렇게 그리는데 얘들아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수는 뭐냐면 0이야. 됐나? 그래서 요 0에 대응되는 요 점 있지?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이라고. 그렇지. 원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얘들아,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거야. 됐나?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값이 작아지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0보다 큰 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배웠지? 양수라고 한다고 배웠지? 자, 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0보다 오른쪽에 찍힌다는 말은 이 친구들은 양수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수직선에서 0보다 오른쪽에 찍혀있는 요 점들 있지? 점이 엄청나게 많지? 엄청나게 많은 요 점들은 전부 다 양수에 대응되는 값들인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값들은 0보다 왼쪽에 있겠다. 맞지? 자, 여기 0보다 왼쪽에 있는 요 값들은 전부 다 음수에 대응되는 값들인 거야.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요 위에 점들이 찍혀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 점에 대응되는 수들이 다 있을 텐데 쌤이 그냥 자연수만 일단 한번 표시해 볼게.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얘들아 당연히 뒤에 더 있겠다. 맞지? 다 쓸 수가 없어서 요까지만 쓸게.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 왼쪽에도 적어줄 건데 음의 정수 한번 써볼게. 음의 정수 같은 경우에 얘들아 마이너스 1이라는 게 0보다 1만큼 작은 수라고 했다. 맞지? 그래서 요거를 쌤이 칸수를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당연히 얘들아 요 사이에도 값들이 엄청나게 많겠지? 맞나?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지? 2분의 1 같은 값들은 요 사이에 찍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0.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직선 위에다가 수들을 다 대응시켜 놓은 건데, 자, 그러면은 쌤이 요 점을 A점이라고 해볼게. 그냥 점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야. 됐지? 그럼 얘들아, 이 A라는 점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A라는 점에 대응되는 값은?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맞지? 플러스 3인 거지?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먼저 점 이름을 적어. A라는 점이다. 맞지? 자, 그리고 이 친구에 대응되는 값이 지금 얼마라고? 플러스 3이라고 해도 되고 3이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괄호 쓰고 그 안에다가 대응되는 값을 쓰면 돼.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3이라고 써도 괜찮다. 맞지?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쌤이 요 점을 B점이라 해볼게. 됐나? 그럼 얘들아, 이 B라는 점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지?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요거를 표현할 때 B라는 점은 플러스 1에 대응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됐나? 자, 그럼 쌤이 여기다가 점 C를 한번 찍어볼게. 자, C라는 점은 지금 어떤 값에 대응되고 있어? 마이너스 2. 그럼 얘를 표현할 때 점 이름 적어주고 괄호 안에다가 대응되는 값을 그렇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쌤이 0이랑 1 사이에 딱 중간 지점 있지? 거리가 같게 되는 딱 중간 지점에다가 점을 딱 찍었어. 얘를 쌤이 점 D라고 한번 해볼게. 됐나? 얘들아 D에도 대응되는 값이 있겠지 당연히. 자,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점 이름이 D니까 D 써주는 거 맞나? 자, 괄호 안에다가 대응되는 값을 쓸 건데 얘들아 D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게? 0.5. 그렇지. 0.5 2분의 1. 봐봐리. 얘들아 이 한 칸의 크기가 지금 얼마야? 0에서 1까지니까 한 칸의 크기가 1이다. 맞지? 근데 요 한 칸의 크기를 절반으로 나눈 거잖아. 그니까 요만큼의 크기는 0.5겠지. 2분의 1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2분의 1에 대응되는 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찾을 수 있겠나? 할 수 있겠나? 자,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까? 쌤이 자, 여기 지금 얘들아 0이랑 마이너스 1 보이지? 요 사이에 쌤이 3등분을 해가지고 점을 요쪽에다 찍어볼게. 보이나? 자, 3등분 해가지고 요 첫 번째에다가 점을 찍어 놓은 거야. 쌤이 이 점을 E점이라고 해볼게. 자, E에 대응되는 값을 써볼 건데 이 점 이름이 일단은 E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 이름을 먼저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점에 대응되는 값은 일단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지? 0을 기준으로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 음수니까 일단 마이너스 쓸 수 있어. 됐나? 자,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얘들아. 여기 0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지금 이게 몇 칸? 한 칸인데, 크기가 얼마야? 이거 전체는 크기가 1이다, 맞지? 맞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들아 0보다 1만큼 작은 수거든? 그니까 0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요 크기는 한 칸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얘들아 이 1을 지금 몇 칸으로 나눠놨어? 세 칸으로 나눠놨지? 그럼 봐봐라 얘들아 지금 이 2는 0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을 간 거야? 3분의 1만큼을 간 거지. 다시 말해서 0보다 3분의 1만큼 작은 수라는 거야. 그니까 0보다 3분의 1만큼 작은 수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응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 요까지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바로 밑에 보면 얘들아 절대값 되어 있는 거 보이나? 자, 이 절대값이 중요한데 제볼게.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절대값은 너희가 뭘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거리로 받아들이면 돼 일단. 됐나? 자, 근데 뭐의 거리인지 지금 모르겠잖아, 맞지? 자,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어떤 수가 있었어. 쌤이 어떤 수,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몰라서 일단 어떤 수를 이렇게 네모로 표시할게. 됐나? 여기는 사실 어떤 그냥 숫자가 들어가는 거지. 얘들아, 어떤 수의 절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방금 전에 수직선 봤다, 맞지? 자, 수직선에서 자, 우리 원점 봤다, 맞지? 얘들아, 원점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자, 수직선에서 원점과 그 다음에 요 어떤 값 있지? 요 어떤 값과의 거리가 결국은 절대값이 되는 거거든. 다시 어떤 수가 있었어. 이 수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얘들아 원점이랑 수직선 상에서 원점이랑 이 어떤 수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거리를 보고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 들어보면 쉽다. 봐봐리. 예를 들어서 쌤이 플러스 3의 절대값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의미 그대로 생각해보자. 자, 플러스 3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얘들아 수직선상에서 원점이랑 누구랑? 3. 플러스 3, 그렇지. 3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겠다, 맞지? 그럼 얘들아 수직선 봐봐. 0에서 자, 요 0에서 플러스 3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3이제? 요 거리가 3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쓸 때마다 플러스 3의 절대값 이렇게 쓰기에 너무 길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자, 어떻게 쓰냐면 어떤 수의 절대값은 요 어떤 수에다가 양옆에 이렇게 짝대기 그어서 표현해 줄 거야. 됐지? 자, 그래서 플러스 3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얘들아 플러스 3에다가 이렇게 양옆에 짝대기 그어서 표현해 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 말이 없더라도 요거를 보고 아 플러스 3의 절대값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해볼게. 근데 쌤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어떤 수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직선 상에서 원점이랑 요 친구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수직선에서 0과 3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얘들아? 3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3은 그냥 3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그럼 쌤이 한 개 더 물어볼게. 자, 플러스 1의 절대값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거 의미를 한번 말해봐. 플러스 1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요거에 대입해서 말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게? 0이랑 1의 그렇지. 수직선 상에서 요 플러스 1이랑 원점 사이에 거리를 묻는 거야. 됐나? 근데 쌤이 얘를 기호로 쓸 수 있다고 했지. 일단 얘 기호로 쓰면 플러스 1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그렇지 짝대기 그어주면 되는 거 맞나? 얘 값이 결과적으로 얼마라고? 1이라는 거야. 왜? 원점이랑 요 플러스 1이랑 거리가 1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됐나? 맞죠? 실제로 0이랑 1 사이의 거리는 1이제. 자, 그럼 쌤이 하나 더 물어볼게.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일단 얘를 그럼 기호로 표시해보자.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에다가 짝대기 2개. 맞나?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묻는 건데 얘들아. 자, 쌤이 수직선 다시 그릴게. 자, 수직선의 기준이 되는 거는 원점이라고 했다, 맞지? 얘들아,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왼쪽에. 쌤이 여기 마이너스 2 찍어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요 원점과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지? 얘들아, 이 친구 사이의 거리 얼마게? 2, 그렇지. 얘네들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다, 맞지? 마이너스 2라는 게 0보다 이만큼 작은 수기 때문에. 됐나? 그럼 얘들아, 절대값 마이너스 2는 값이 얼마겠어? 2가 되는 거야. 거리가 2니까. 되겠나? 자, 그러면은 0의 절대값은 얼마게? 그렇지. 자, 얘들아, 0의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맞지? 짝대기 끊고 0. 자, 근데 0의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0과 0 사이의 거리겠다, 맞지? 근데 얘들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사이에는 거리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0은 항상 0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보면 얘들아, 봐리. 지금 요 절대값 기호 안에 양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때? 그대로 튀어나오지. 플러스 3이랑 3이랑 같은 거잖아, 맞나? 자, 근데 봐봐. 절대값 기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때? 마이너스를 떼고 이렇게 양수로 튀어나오는 거 맞나? 맞나? 절대값 0은 그냥 0이고. 그래서 얘들아, 예를 들어서 절대값 플러스 4 하면 요거 그냥 답 뭐라고 쓰면 될까? 4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5.5 요거 물으면 답이 5.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얘들아, 거리라는 거는 음수값이 나올 수 있어, 없어? 거리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 거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안에 음수 들어가 있을 때에는 요 마이너스를 떼고 바깥으로 꺼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나? 되겠어, 여기까지?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러면 자, 볼까? 얘들아, 어떤 수에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직선 상에서 그 수랑 그 다음에 원점 사이의 거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절대값 안에 이런 식으로 양수 들어가 있을 때 있지? 양수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빼주면 돼. 근데 음수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버리면 되는 거야. 되겠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들아, 쌤이 물어볼게. 자, 수직선이 있어. 당연히 이렇게 원점 표시해줘야겠지?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어. 절대값이 5인수. 자, 얘들아, 절대값이 5인수가 뭐냐고 물었어. 이거 답 뭐라고 해야 돼, 이게? 플러스 5. 마이너스 5.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5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5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걔는 그냥 5인 거야, 맞나?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조금 순서가 다르지. 절대값이 5인수라고 했거든? 근데 봐봐,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과 그 수 사이의 거리라고 했지. 그럼 얘들아, 이 원점과 거리가 5인수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 거지. 그럼 얘들아, 얘랑 거리가 5 떨어져 있는 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지. 요 오른쪽에 거리가 5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도 뭐가 있을 거고, 수가 하나 있을 거고, 그게 실제로 플러스 5 되는 거 맞나? 그 다음에 요 0으로부터 왼쪽에 5만큼 떨어져 있는 수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5인 거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5인수라고 물으면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 둘 다 말해줘야 돼. 그러면은 절대값이 만약에 똑같이 절대값이 3.5인수라고 물었다 치자. 그럼 답 뭐라고 해야 되게? 3.5. 마이너스서 그렇지. 3.5. 왜냐하면 0으로부터 거리가 3.5인수는 2개 있을 거잖아, 맞지?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왼쪽에도 하나 있을 거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러면은 요 밑에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아휴, 잠깐만,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한번 풀어보고 있어 봐봐리. 이거 1번. 자,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5번에서 요 각각의 5개의 점에 대응되는 값을 적어보라고 했다, 맞지? 자, 지금 A점부터 한번 볼게. 얘들아, A라는 점에 지금 대응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쌤이 점 이름 이렇게 적고 괄호 안에다가 대응되는 값 쓰면 된다 했던 거 기억나나?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B 볼 건데, 얘들아. B는 잘 보면 일단은 뭐랑 뭐 사이에 있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요 딱 중간에 있다, 맞지? 자, 한번 생각해 볼게. B라는 값은 얘들아, B에 대응되는 값은 일단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그렇지.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겠다, 맞지? 근데 0보다 얼마 작은지 알아야지 우리가 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생각해 본 뒤 얘들아, 봐봐리. 0보다 일단은 1보다 더 작다, 맞지? 근데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 두 칸으로 나뉘어 있거든? 요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2분의 1 되는 거 맞나? 그럼 얘들아, 한 칸보다도 2분의 1칸이 더 작은 거지. 그럼 총 얼마가 작은 거게? 2분의 3, 얼마? 2분의? 잘 봐, 얘들아. 일단은 요 크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요 한 칸의 크기가 1이라고 했다, 맞지? 그 다음에 요만큼의 크기는 2분의 1이지.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2분의 3 나오는 거 맞나? 그니까 0보다 지금 왼쪽으로 2분의 3만큼이나 더 작은 수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값은 뭐라고 해야 되게?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지. 왜? 0보다 2분의 3만큼 더 작은 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 얘들아, C에 대응되는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양수니까 플러스 써도 되고 안 써도 괜찮다, 맞지? 쌤 안 쓸게. 자, 얘들아, C는 지금 봤더니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어. 자, 근데 지금 얘는 1보다는 작은 값이다, 맞지? 지금 세 칸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요 값은 0보다 얼마만큼 큰 값일까? 3분의 1, 그렇지. 요 한 칸의 크기가 1인 거잖아, 맞지? 0부터 1까지니까 한 칸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를 3등분 해놨다는 말은 요 작은 한 칸의 크기가 3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근데 0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1만큼 갔으니까 얘는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되겠나? 자, 그 다음에 D. 얘들아, 그럼 D는 어떻게 될까? D는 잘 봐. 먼저 일단 2까지 왔다, 맞지? 자, 2까지 왔대. 근데 얘들아, 2까지 왔는데 또 오른쪽으로 더 갔다, 맞지? 이번에 오른쪽으로 얼만큼을 더 간 걸까? 3분의 2, 그렇지. 요 한 칸이 크기가 1이니까 요 작은 한 칸은 크기가 3분의 1이다, 맞지? 근데 3분의 2만큼을 더 간 거지. 이만큼 오고 나서도 3분의 2만큼 더 간 거니까 결국은 요 뒤에 대응되는 값은 3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3분의 8 써도 되고 그냥 3분의 8 써도 괜찮아. 됐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쉽지? 얘들아, E에 대응되는 값이 지금 보니까 얼마? 4 플러스 4다, 맞지? 그래서 E 쓰고 괄호 안에 4 쓰면 돼. 되겠나? 자, 그 다음에 6번. 얘들아, 6번에서 어떻게 절대값이 어떤 거부터?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쓰라고 했어. 자, 근데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수들을 보니까 자, 이런 값들이 나와 있네. 자, 얘들아, 봐봐리. 이 친구들을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 친구들의 뭐를 비교하는 거야? 절대값. 얘들아, 3의 절대값을 일단 기호로 표현해볼까? 3에다가 그렇지, 짝대기 2개. 요렇게 쓰면 얘는 3의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절대값 안에 지금 양수 왔어, 음수 왔어? 3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맞지? 양수가 오면 절대값 기호 그냥 그대로 벗기면 돼. 되나? 자, 그러면 요 3이라는 친구의 절대값은 그냥 3인 거야. 되겠지? 그럼 얘들아, 요 친구의 절대값도 구해보자.
마이너스 7분의 15의 절대값이니까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절대값 안에 양수가 왔어? 음수가 왔어?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음수가 왔지. 쌤이 음수가 오면은 절대값 벗길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그냥 마이너스 버리면 된다고 했다 맞지? 그니까 얘는 절대값 벗겨주면 7분의 15인 거야. 되겠나? 자 그럼 얘들아 0은 절대값 어떻게 돼? 그렇지 얘는 그냥 절대값이 0이지. 그럼 얘들아 모든 수들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작은 친구는 누가 될까? 그렇지 되겠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그럼 절대값은 뭐가 되게? 그렇지 얘는 절대값이 그냥 2인 거야. 0과 이 친구 사이의 거리가 2인 거니까 되겠나? 자 그 다음 3분의 8의 절대값은 뭐가 되게? 그렇지 얘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3분의 8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얘들아 절대값 안에 이런 식으로 음수가 올 때는 절대값 떼줄 때 그냥 마이너스 버리면 돼. 알겠나?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양수 왔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돼.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보면 요 친구들이 다 절대값인 거잖아 맞지? 요 절대값이 작은 거부터 쓰라 했거든. 얘들아 제일 작은 거 누굴까? 0. 그러면 요 친구를 일단 제일 먼저 적어줘야겠지. 답은 절대값으로 쓰는 거 아니고 요것들로 쓰는 거지. 얘들아 그럼 0은 일단 제끼자. 이미 썼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절대값이 작은 거 누구게? 2? 그렇지. 봐봐. 7분의 15랑 3분의 8도 다 2보다 크다 맞지?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작은 거는 2. 근데 답 쓸 때는 요 친구들을 나열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적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럼 2도 썼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보면은 요 세 개 중에 그 다음으로 작은 거 누굴까? 7분의 15 되는 거 맞나? 그렇지. 얘는 통분해가지고 비교해보면 되겠지. 둘이 통분하면 분모 21 된다 맞나? 21로 만들어서 비교해보면은 7분의 15가 더 작으니까 요거 쓸 때는 마이너스 7분의 15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친구도 썼고 그럼 얘들아 남은 두 개 중에서 더 작은 거 누구야? 3분의 8이지. 그래서 3분의 8 적고 마지막으로 5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되겠나? 일단 요까지.